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상당히 싸늘해졌네요. 몸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특히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안 좋으니까 감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못 맞췄던 이 단락의 이 챕터의 뒷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2번은 이제 그 목재 조직학, 목재 화학, 목재 건조학 부분에 나와 있는 것들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이제 그 알고는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알아야만이 목재를 부호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물학적 인자와 목재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 책의 저자가 만들어 놓은 한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미리 이제 그 목재 조직학하고 목재 화학, 목재 건조학을 공부한 학생들은 뭐 너무나 쉬운 챕터고요. 또 그러지 않은 이제 학생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안 했던 친구들, 뭐 그런 분들을,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 챕터는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되는 거지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 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에 이메일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깊은 내용은 주 교과서, 목재 조직학, 목재 해부학, 목재 건조학, 그다음에 목재 화학 책을 보시고 또 뭐 셀룰로즈학 뭐 이런 책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깊은 지식을 습득하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을 보게 되면 저번 시간에 그 페이지 14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를 보게 되면 140페이지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목재의 그 조직들에 대해서 피규어를 만들어 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여기에 비견되는 뭐 자료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제가 교재를 뭐 허락을 받지 않고 뭐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한 것들인데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에 있는 140페이지에 있는 거라고 뭐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책을 보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피규어 6-2 The Radial View of Principal Cell Types of Conifer and a Hardwood indicating the relative sizes and types and frequency of pitting.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그런 사이즈들 있잖아요. 폭 사이즈들이 실제의 크기에 대비시켜 가지고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은 이제 목섬유가 되겠죠. 목섬유는 길이가 상당히 길은 반면에 폭이 굉장히 좁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도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관, 춘제도관과 추제도관들 이거 보면 굉장히 높죠. 그런 반면에 좁은 도관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가도관이고요. 가도관, 목섬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가도관들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교돼서 사이즈까지 다 해서 우리 책의 저자는 해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지 마시고 우리 책을 한번 봅시다. A번은 길이가 상당히 길죠. 길이가 상당히 그래서 그 U자형으로 그 어떤 뭐라고 그럴까 표의 바깥선을 할 정도로 큰 길이를 볼 수가 있죠. A가 그러니까 왼쪽에서 시작해서 밑변까지 하고 우측변까지 하는 그런 큰 사이즈가 된다. 다른 섬유에 비해서. 그래서 A번 코니퍼 트라카이드. 그러니까 얘는
침엽수의 가도관이 되겠다. 그래서 침엽수의 가도관은 장섬유죠. 굉장히 길은 거죠. 그 다음에 B번은 얼리우드 베셀. 그러니까 얼리우드니까 뭡니까? 춘제죠. 조제. 조제의 그 폭이 되겠고요. 도관에. 그 다음에 C번은 리브리폼 파이버. 이것은 목섬유가 되겠습니다. 목섬유. 목섬유인데 그 섬유상의 목섬유를 가지고 있다. D&E. D번과 E번을 보게 되면 얘들은 레이트우드 베셀. 그러니까 만재, 추제의 그 도관이 되는 거죠. Note the greater length of the conifer tracheids. 그러니까 잘 봐라. 주목해서 보세요. 어디를 보냐 그러면 가도관의 침엽수의 가도관의 길이를 다른 조직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하는 거고요. where ray parenchyma were in contact. 그래서 ray parenchyma. 그러니까 방사 가도관이 지나가고 있는, 그래서 방사 가도관의 구멍이 뻥뻥 서로 교차되다 보니까 그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 이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조직들이 있고, 이런 조직들이 그 울트라 스트럭처, 그러니까 미세 구조로 봤었을 때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 책의 저자가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41페이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죠. Wood cell walls consist primarily of cellulose, hemicellulose, and lignin in the form of large biopolymers. 저번 시간에 이게 마지막 시간에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오버랩 됐다고 뭐 저번 시간에 했는데 하지 말고 했다 할지라도 한번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얘는 바이오폴리머, 생물학적 고분자죠. 생화합성된 생물학적 고분자가 된다. 셀룰로즈, 리그닌, 헤미셀룰로즈가 지들이 한때 뭉쳐져 있는 그런 것들이다. This chemical, the chemical structure and interrelationship of these components are discussed later in this chapter. Cellulose molecules in the cell wall form microfibrils, which are surrounded by hemicellulose. 셀룰로즈 몰레큘은 얘들은 세포벽 내에서 마이크로피브릴, 미세 섬유상을 만들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섬유 내에서, 섬유든 조직이든 그 하나의 세포벽 내에서 얘들이 그 미세 섬유상을 만들게 되고, 얘들은 뭘로 뒤덮여 있냐 그러면 접착제라고 우리가 비유하는 헤미셀룰로즈로 마이크로피브릴, 셀룰로즈가 걔들이 이제 덮여져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So microfibrils are laid down successively and form layers of lamina in the cell wall as growth occurs. 그래서 이 마이크로피브릴은 얘들이 이제 그림에 보시는 바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트라카이드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가도관이 되겠어요. 이 가도관이 3,500 마이크로메타 정도 되는 이제 그런 가도관 사이에 가도관을 횡단면으로 자르게 되면 얘들이 이제 이런 형태의 횡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횡단면. 이 횡단면을 보게 되면 이 횡단면 한 변의 길이가
35 마이크로메타 정도 되게 됩니다. 이 35 마이크로메타 정도 되고 여기에 이제 그 세포벽의 두께가 이 정도 두꺼운 것을 볼 수가 있죠. 약 한 뭐 10마이크로 정도 되는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포 내층 셀 루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바깥층에 미들 라멜라가 세포 간층이 있어서 얘들하고 또 다른 세포하고 이제 만나는 부분, 그 층이 이제 미들 라멜라 중간층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이 세포벽에 이게 하나의 조직이고 이것을 세포라고 했었을 때 세포벽을 잘라서 미세 구조를 만들게 되면 여기는 이제 사실은 S1층, P1층, S2층이 있죠. 미들 라멜라 중간층,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월 1차 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컨더리 월 2차 벽이 있죠. 그래서 2차 벽이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내강이 있는 건데 그 세포벽 중에서 가장 포션이 넓은 부분이 사실은 S2층, 세컨더리 월 2차 벽의 두 번째 층 S2층이 가장 넓고요. 마이크로피브릴도 주로 S2층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얘기를 주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S1, P1층이나 S2층에 S1층, S3층도 마이크로피브릴이 있지만 얘들의 경사각은 사실은 그다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무정형의 무질서한 형태로 얘들이 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로 우리는 S2층을 하고 XRD로 이제 우리가 사진 촬영을 해서 하게 되면 주로 S2층이 포션이 많다 보니까 S2층에 대한 경사각이 주로 이제 사진에 찍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이크로피브릴이 여러 개의 이제 마이크로피브릴이 달리고 있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 이제 4 라멜레 in this section, in this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4개의 중간층이 있게 되고 거기에 이제 그 마이크로피브릴이 달리게 된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피브릴의 이제 여기 한 부분을 우리가 또 띄는 거죠. 여기에서 띄고 또 여기에서 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크로피브릴의 경사각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이크로피브릴 여기서 점선 같은 것들이 있죠. 이게 마이크로피브릴의 경사각을 표현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여러 개의 세포가 인접해 있고요. 여기에 하나의 이제 세포 조직, 하나의 조직을 봤었을 때 하나의 조직을 하나의 세포라고 우리가 보고요. 이게 이제 목섬이든 가도관이든 뭐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P1 프라이머리 월이 있고요. 프라이머를 바깥층에 미들 라멜라 중간층이 있죠. 이 중간층은 여러 개의 세포 조직, 여기서는 세포하고 조직을 같이 취급을 해줍니다. 이건 이제 구성상은 조직이라고 하고 세포학으로 봤었을 때는 하나의 조직이 하나의 세포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조직이 아니고 여러 가지 조직이 될 수 있죠. 그 뭐 예를 들어서 인간의 장기라는 뭐 이런 조직들은 여러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 이제 가도관 같은 것을 하나 목소리를 봤을 때 하나 세포를 하나의 조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2층이 굉장히 포션이 넓죠. 이렇게 넓습니다. 그래서 S1층이 있고 S2층이 있고 S3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넓은 게 S2층이다 보니까 주로 S2층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이 프라이머리 월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마이크로피브릴이 무정형 상태로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S1층은 경사각이 굉장히 수평화되어 있고요. S3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얘들이 이제 포션이 미약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세포 내강이 되고, 이 워티층, 이 워티가 여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이크로 피브릴이 일정한 수종에 따라서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미세 구조로, 이것도 뭐 미세 구조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것을 이제 마이크로 피브릴의 상태로 전자현미경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 사이즈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다시 한번 떼낸 겁니다. 다시 떼내서 이 조직을 확대해서 보니까 이게 하나의 마이크로 피브릴이 되고요. 이게 이제 이 사이즈의 두께는 약 직경이 이제 두께가 한 25 나노미터 정도 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크리스탈 되어 있는 것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유닛셀 오브 크리스탈이 되죠. 여기에 이제 결정형 셀룰로즈, 결정형, 비결정형, 결정형, 비결정형, 얘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셀룰로즈가 마이크로 피브릴이 달리고 있는데, 얘들이 다 결정형이 아니고 일정 부분 결정형이었다가 일정 부분은 이제 크리스탈 되어 있다가 크리스탈 되어 있지 않은 걸로 되어 있고, 무정형 상태로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얘들이 이제 하나의 유닛, 크리스탈 유닛을 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 사이즈별로 하나의 글루코스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사이즈는 이 정도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이제 크리스탈이 이렇게 뭉쳐져서 이게 이제 다시 이 그림을 오른쪽에 있는 그림으로 한번 다시 와서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유닛셀 오브 셀룰라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에 하나하나가 유닛 오브 크리스탈이 되는 거죠. 이 크리스탈 유닛이 서로 얘들이 체인으로 형성이 되어서 일정 부분 얘들이 결정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결정형 부분 되어 있고, 결정형 부분, 비결정형, 결정형, 비결정형, 결정형,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마이크로 피브릴이다. 얘들이 이런 경사각을 가지고 있는 미세 섬유상이 하나의 섬유 내에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세포가 촘촘히 목재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의 세포들도 이러한 미세한 마이크로 피브릴, 수많은 그런 미세한 마이크로 피브릴이 또 하나하나의 세포층마다 얘들이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수직 방향으로 얘들이 경사를 이루면서 성장을 하고 조직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미세 구조를 각각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얘들이 수십 메타 되는 나무가 부러지지 않고 하중을 견디면서 자랄 수 있는 게, 이러한 미세 하나하나의 세포들도 이러한 엄청난 미세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책으로 와가지고요. 141페이지 워드롭 1964 he proposed the useful terms of framework for the cellulose microfibril, matrix for the hemicellulose, and crustant for lignin to explain both their function and interrelationship in cell wall structure. 1963년도에 이 양반이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는 이제 뭐 같은 얘기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 철근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런 마이크로 피브릴로 이루어져 있는 셀룰로즈가 철근의 형태로 가지고 있고 거기에 충전재는 리그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충전재하고 철근하고 그러니까 콘크리트죠. 콘크리트하고 철근하고 잘 그 접착이 되고 균질화가 되도록 이제 그 뭡니까 접착제를 하는 것이 헤미셀룰로즈라고 하게 되면 비유가 적당할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한번 봅시다. Tracheids in conifers and fibers in hardwood are the predominant cell types affecting strength and many use properties of wood. So, this section will be limited to their cell wall structure. So, 침엽수의 가도관, 환엽수의 목섬유가 주된 세포고 목재를 구성하는 세포고 이런 조직들이 주된 세포가 이루어져 있고 목재 특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이제 그 목재의 스트렝스랄지 특성을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셀룰 스트럭처를 보게 되면 우리는 가도관하고 목섬유를 얘기를 하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A cross section of typical fiber wood tracheids cell wall reveals a common organization pattern. The middle lamella, ML층이죠, is a narrow zone between contiguous cells and consists primarily of pectins and lignin. 이 목재의 이제 구조를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 미들라멜라층, 중간층은 세포들하고 세포가 서로 밀접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붙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은 리그닌, 세포간층에는 리그닌하고 팩틴들이 여기 많이 존재를 하게 된다. Middle lamella is derived from the new cell plate that forms during the meiotic division of cambial cell into other cambial cell and cambial initial. 그래서 얘들은 이제 미들 라멜라의 여기에 있는 것들은 주로 이제 그 목재의 시원세포 형성층에서 발생할 때 시원세포가 만들어질 때 얘들이 형성되어서 여기에 존재하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층으로 쭉 내려와서 네 번째 더 내려왔어요. thin primary wall. 그래서 굉장히 얇은 primary wall 1차벽이라는 거, PW라고 합니다. is initially laid down during enlargement and maturation of the cambial initial into tracheid fiber. 그래서 얘들은 이제 initially 원래 이제 그 시원세포에서 성숙세포 그러니까 가도관이나 목섬유로 되는 그런 이제 성숙세포로 되어지는 과정에 형성되어진 층이 이 프라이머리 1차벽이 되겠다. The wall consists of a loose network of mostly asexual oriented cellulose micro fibril. 그래서 얘들은 주로 이렇게 무정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도 얘들이 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로 많이 이렇게 경사각이 S1층은 굉장히 옆으로 누웠는데 비해서 얘들은 축방향으로 많이 되어 있다. Axially oriented cellulose microfibril이다. Secondary wall, 그 다음에 S
SW라고 해요. 세컨다리 월. SW는 S1층, S2층, S3층. 그래서 이것은 thin이 아니고 thick. 굉장히 두꺼운 층이 되죠. The secondary wall develop next and consists of three successively formed layers termed the S1, S2, and S3. 그래서 1차 벽이 만들어지고 그 후에 만들어지는 벽이 세컨다리 월이 되겠다. The S1 and S3 are narrow zone in which the cellulose microfiber are arranged in a flat helix. 그러니까 얘들은 굉장히 S1층과 S층은 얇은 층이고 얘들의 그 플랫 그러니까 평평한 나선 상태의 그 경사각을 가지고 있게 된다. The S2 which compose the bulk of cell wall consists of microfibril arranged in the stiff helix oriented nearly parallel to the longitudinal axis of cell wall. 그래서 얘들을 보게 되면 거의 축방향하고 거의 평행한 높은 경사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마이크로피브레를 이제 놓여져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The S2 layer is the most important zone of the cell wall and is responsible for the majority of wood strength properties, particularly its remarkable tensile strength. 그래서 목재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S2층이다. 특히 이제 이런 경사각을 가지고 있는 S2층이다. 특히 텐실 스트렝스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게 된다. The S2 cell wall compose most of cell wall seen in cross section under the right microscope. 이것은 이제 광학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사실 볼 수가 있기도 합니다. 있기도 하고 또 약간의 이제 광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마이크로피브릴 크리스탈 되어 있는 마이크로피브릴의 그 빛의 광사 각도가 틀리기 때문에 표시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가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피겨를 보게 되면 그림 6-4를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카피를 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셀월 피팅이 되는 거죠. 셀월 피팅, 벽공입니다. 벽공에 대해서는 좀 쉬었다가 한 5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한번 해보시고 예습 한번 해보시고요. 계속 그 브라운관 우리 화면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눈에 피로도가 있으니까 잠시 눈을 감고 휴식을 하고요. 제 시계로 55분이니까 바로 이제 그 정시가 되면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분 정도, 4분, 5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의 피로도는 이제 훨씬 뭐 줄어들었죠. 자, 이제 피트 여기에 뭐 동글동글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피트죠, 피트. 그래서 피트들이 이제 뭐 두 개 구멍이 뚫려져 있는 것이고 하나들이 있는 것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피트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트 여러분들은 이제 그 뭐 단벽공, 반유연벽공, 유연벽공 뭐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배웠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영어에서는 이제 벽공, 피트라고 얘기를 하고 벽공 형성하는 것을 이제 피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semi bordered pit, 그다음에 simple pit, 뭐 bordered pit 뭐 이래서 유연벽공, 반유연벽공, 단벽공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피트는 이런 조직과 조직 사이에 어떤 통도기관, 그 뭐 서로 간의 영양원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수분이랄지 이런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 이제 그 핏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벽공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벽공을 왜 얘기를 하냐 그러면 벽공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하나의 섬유에 이제 균사가 침입을 하게 되면 이 균사가 다른 조직으로 넘어갈 때 이런 피트를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벽을 자기들이 그 엑스트라 셀룰라 엔자임 세포의 효소를 이용을 해서 침투를 분해를 시켜서 침투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피지컬 그러니까 그 아프로시움이라는 그런 기반을 형성을 해서 피지컬로 뚫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 옆 세포하고 이제 수분이랄지 영양원을 서로 교환하고 이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을 갖다가 10분 이용을 해서 이제 일정 부분 파괴해서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피트들을 목재 미생물이 어떻게 목재 내에 침투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 피트도 한 중요한 인자이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는 이 피트도 한 챕터로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는 있겠지만 한번 모르는 사람들 한번 더 보시고 아시는 분들은 복습하는 차원의 이 벽공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ell wall fittings, conduction of water, and various solutes between adjacent cell occurs across contiguous thin zones in several terms pit. 이 pit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인접해 있는 것들이 붙어서 하나의 이제 조직 기관을 만들고 수관을 만들고 그러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얘들이 그 여러 가지 이제 수분이랄지 다양한 솔루트 그런 물질들이 이제 서로 그 컨덕트 이동하고 하는 그런 기관이 피트라고 한다. 피트 S 붙여가지고 이제 복수 얘기를 하죠. 그런 벽공들은 the principal cell zone initially penetrated by hyphae during wood colonization and degradation by stains and decay fungi. 그래서 이런 벽공들은 원칙적으로 균사가 목재에 이제 그 변색균이나 부균이 이제 서식을 하고 걔를 이제 기질로 삼아서 숙주로 삼아서 서식을 하게 될 때 얘들이 이제 그 침입하는 맨 처음 침입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피트가 되겠다. 벽공이 되겠다. 피트와 gaps in the secondary wall containing a modified portion of adjacent primary wall called pit membrane. 그래서 pit는 이제
그 세컨다리 월에서 갭이 드는 거고요. 얘들이 이제 그 인접 세포들하고 인접 세포의 프라이머리 월 1차 벽하고 일정 부분에서 이제 몰입화된 부분이 있는데 얘를 갖다가 핏 멤브레인이라고 하게 된다. 벽공막이라고 벽공막 뭐 이제 그 책 서술 하는 사람들마다 틀리는데 벽공막이 이제 맞겠죠. 벽공막을 피트 멤브레인이 형성이 되게 된다. The tracheids of many commercial conifer and fibers possesses modied pit.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침엽수의 이제 가두간이나 화렵수의 이제 그 목섬유들은 유연벽공을 가지고 있다. Broadered pit. 그래서 유연벽공 말고 이제 단벽공은 simple pit가 되죠. In broadered pit, the membrane consists of cellulosic strands, marble, and thickened central portion termed a torus. 이 벽공을 보게 되면 우리 책에 보게 되면 피겨 6-5가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건 울트라 스트럭처 사이즈가 아니고 이제 이건 뭐 그 라이트로 마이크로스코프로 볼 수 있는 마이크로스코픽 피처가 되겠는데 이걸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 넓은 부분 셀룰로즈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마르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센트럴 부분, 이 작은 부분 동그라미 있는 데 부분 있죠. 여기는 이제 그 토르소라고 얘기를 하는 약간의 두껍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것을 광학연미경이 아닌 전자연미경으로 봤었을 때 우리 책 144페이지에 피겨 6-5를 보면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The spaces between the strands of the membrane are large enough to permit liquid flow and small particle passages up to 1 micrometer between adjacent cells. 그래서 이 사이즈를 보게 되면 이제 그 수분이랄지 리퀴드 액체가 지나갈 수 있는 뭐 그런 사이즈가 되고요. 1마이크로가 작은 그런 사이즈는 이 마르고 토르소를 통해서 마르고 토르소를 통해서 이제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인접 세포들끼리 during heartwood formation, these opening may become occluded with extractives. 그래서 이제 during 그 심재가 그 형성되는 상태에서 얘들이 이제 어떻게 되면 오프닝이 잘 안 되게 되는 거죠. 오프닝이 안 되니까 심재화가 되고 심재화가 되니까 오프닝이 안 되냐. 거기까지는 제가 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얘가 이제 오프닝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인접 세포에서 인접 세포로 여러 가지 영양원이나 수분이 잘 왔다 갔다를 못 하게 되죠. 그래서 심재화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다양한 목재 추출물들로 막혀지게 되는 거죠. The secondary wall of each adjacent cell in the pit pair forms a partial arc around the connecting opening of apparatus of each cell membrane. 그래서 이 세포벽 내에 이제 죄송합니다. 인접한 세포들의 이제 그 2차 벽에 피트 페어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덮개 열개의 형성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이제 그 플라이머리 월이 아닌 플라이머로는 이제
그 처음에 멤브레인 형성이 되는 것이고 세컨다리 월 2차로 이제 이니셜이 아니고 세컨다리 월이 형성이 되면서 얘들도 같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또 토러스 may block 또 apparatus aperture after cell death, change in moisture content or alteration in air pressure. 이 토러스라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이 작은 여기에 작은 구멍, 그 토러스가 되겠죠. 얘는 상당히 두꺼운 그런 건데, 이 토러스는 이제 그런 열개 부분을 블록을 하게 되는데 세포가 죽게 되면 거기가 이제 막아져 버리고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분의 변화가 항상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수분율도 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어 프레저 상태에서 이제 변형이 나타나기도 한다든가 이런 이제 그 이상한 형태가 될 수가 있게 되죠. With many blocked pitch is difficult to season or treat with preservatives. 그래서 이런 그 토러스가 완전히 경화가 되고 막혀버리고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에 배우게 되는 목재 보존학의 목재 보존 약재가 저런 이제 수용성 약재의 그 액체 성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를 통해서 목재 내부로 들어가야 되는데 잘 안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현상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The pit between ray parenchyma cells and adjacent tracheids are termed semi-bordered pit. The semi-bordered 반유형벽공은 도관과 가두관과 가두관, 목섬유와 목섬유가 인접해 있는 것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피트 벽공인 그 유연벽공이고 이제 방사 유조직하고 가두관하고 만났을 때 형성되는 그런 이제 그 벽공은 semi-bordered pit 반유연벽공이라고 하게 된다. The membrane in this pit lack a torus and are continuous.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이 멤브레인 그는 토러스가 없게 되는 거죠. 마르고만 있고 토러스는 없게 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The pit between parenchyma cells are termed simple pit and contain numerous small plasmodesmatal pools. 그래서 이제 이 피츠 유연세포끼리의 유세포끼리 인접해 있는 것들끼리 만들어지는 벽공은 얘들은 심플 단벽공이 되게 된다. The pitch between bed cells and adjacent parenchyma cells in some hardwood form 타일로시스. 이 타일로시스 결정형 타일로시스인데요. 이 결정성 물질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얘들은 주로 어디에 많이 형성이 되냐면 도관하고 유세포하고 만나게 돼서 형성되는 그런 도관 내에 타일로시스라고 하는 결정성 물질이 거기에 존재하게 되게 된다. These tailoses are formed when the pit membrane bursts or balloons into the vessel lumen, occluding fluid flow. 그래서 이 타일로시스는 피트 멤브레인이 형성되는 그런 시기에 베셀 루멘에 그러니까 도관 내강에 얘들이 형성이 되게 되고 얘들이 이제 결정형 물질이 도관에 있다고 두게 되면 도관은 뭡니까? 도관은 수분의 통도기관 아닙니까? 이 수분의 통도기관이 이런 타일로시스 이게 이제 도관들이잖아요.
이런 도관들인데 이 도관 내에 타일로시스라는 결정성 물질들이 존재하게 되면 이 통도기관은 이 수분의 통도를 막게 되는 것들이죠. In some species, such as the white ox, Tylosis may completely block the large olive method. 그래서 몇몇의 수종, 예를 들어서 화이트 오크라는 그런 수종에서 보면은 이 타일로시스는 얼리우드 조제에 존재하는 모든 도관을 다 이 타일로시스가 막아버리는 형성돼서 존재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그림 피겨 6-6을 보게 되면 우리 책 14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45페이지에 그걸 보게 되면 거기에 다 그 큰 구멍이 뚫렸는데 그 구멍이 횡단면을 보게 되면 구멍이 뚫려 있고 접선단면, 그 방사단면도 이제 횡으로 보게 되면 구멍을 볼 수가 있죠.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타일로시스들이 거기에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145페이지 케미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케미칼 뭐 그 다 알고 있는 여러분 뭐 그건데 그래도 뭐 살짝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Major chemical constituent of wood, cellulose, the hemicellulose, and the lignin are the three major types of chemical constituent of wood cell walls. There are large macromolecule wood biopolymer that are closely associated physically or covalently bonded in the case of lignin and the hemicellulose. 그렇죠. 얘들이 이제 그 다양한 그 결합에 의해서 얘들이 이제 그 화학적, 물리학적으로 얘들이 이제 그 결합되어서 고분자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저번 시간에 뭐 다 한 얘기예요. 다 한 얘기인데 살짝 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셀룰로즈 한번 봅시다. 셀룰로즈 구조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셀룰로즈들이죠. 셀룰로즈에서 얘들이 이제 그 세포 내에 이쪽 부분은 이제 플라이머리오는 그 리그닌이 존재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그 셀룰로즈 마이크로피브리 체인이 있고 여기에 이제 그 헤미셀룰로즈가 감싸고 있는 크로스 섹션을 본 것이고요. 이것을 횡단면으로 봤었을 때는 횡단면이 아니라 축방향으로 세로 방향으로 봤었을 때는 바깥 부분에 이제 이런 리그닌이 있고 리그닌 내에 이제 가장 중심 부위에 마이크로피브릴 셀룰로즈 형태가 달리고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접착제로 이제 그 셀룰로즈와 리그닌 사이에 헤미셀룰로즈가 존재하는 그런 것이 있고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것들이죠. 크리스탈 부분하고 그 비정형 불순하고 이제 달리고 있다. 미들 라멜라 중간층마다 그렇게 있고 이제 좀 넘어가죠. 그리고 여기 이제 셀룰로즈가 달리고 있는데 이 세포벽을 보게 되면 세포벽 내에 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 리그닌이 세포벽 내 S1층의 함유량, S2층에 분포되어 있는 함유량, S3층에 분포되어 있는 함유량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S2층에 가장 많이 있는 것이 헤미셀룰로즈가
가장 많이 있고, 그 다음 헤미셀룰로즈, 리그닌이 S2층에 가장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반면에 미들 라멜라층을 보게 되면 리그닌이 가장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헤미셀룰로즈, 그 다음에 셀룰로즈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S1층 같은 경우는 리그닌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헤미셀룰 리그닌이 뭐 거의 비슷한 양으로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포 양을 보게 되면 성분 양을 보게 되면 S2층에 셀룰로즈도 가장 많고 헤미셀룰로즈도 많고 리그닌도 가장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리그닌의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이것은 이제 섬유 과정에 펄핑 과정에 섬유에서 펄핑은 뭡니까? 목재 펄프는 이제 목재 내에서 리그닌을 하고 헤미셀룰로즈로 분리를 하고 그런 이제 그 섬유화를 만드는 것을 펄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펄핑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셀룰로즈 is a long linear homopolymer consisting of beta-glucose residue connected by 1,4-glucosic linkage.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림 6-7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글루코스가 원포결합에서 글루코시딕 링키지를 가지고 있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The surface of the cellulose molecule containing 3 exposed hydroxyl group per glucose unit, which control the structural properties in the cell wall, as well as many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wood. So 셀룰로즈의 이제 하이드록실 그룹들을 이제 그런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는 것이고, DP 폴리머라이제이션 같은 경우 이제 DP 그 디그리 오브 폴리머라이제이션은 어라운드 만 정도 되고 있다. 이제 뭐 각각 그 숲이나 목재 셀룰로즈에 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거기에 쭉 나와 있고요. 여기에 비해서 식물의 DP 디그리 오브 폴리머라이제이션 중합도들은 보게 되면 뭐 3,000에서 26,000 사이인데 이제 목재는 한 만 정도가 된다 하는 얘기 쭉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피브릴 오늘 아까 얘기했었던 마이크로피브릴에 대한 얘기가 거기 또 나오죠. 마이크로피브릴 consists of highly organized or crystalline zones interspersed with non-crystalline or unorganized zones. 그래서 얘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얘들은 이 책의 저자는 이제 크리스탈되어 있는 부분, 뭐 비크리스탈 부분,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XRD라고 하는 엑스레이 디프렉션 그걸로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연구를 다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림 6-7을 보면 뭐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8을 보게 되면 아까 이제 크로스 섹션에 있는 그런 사이즈들을, 그 다음에 이제 비결정 분야, 결정 분야에 대한 그렇습니다. 축방향에 대한 것들이 이제 XRD 연구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서 이런 모형들을 작성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146페이지 셀룰로즈 단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미셀룰로즈하고 아더 카보하이드레이트. 자, 여기는 또 눈이 아프니까 또 25분이 또 지났네요. 그럼 25분이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시간들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5분 좀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 5분 정도 또 눈을 감고 또 아니면 예습 복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눈의 피로를 좀 해소했나요? 자, 그러면 우리 페이지 146페이지 헤미셀룰로즈 앤드 아더 카보하이드레이트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헤미셀룰로즈와 바이오폴리머 of various pentose and hexose sugar in it. 헤미셀룰로즈는 마찬가지로 고분자입니다. 그런데 이 고분자화 물질은 오탄당이나 유탄당의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는 폴리머이다. The major sugar residue in the polymer backbones are glucose, xylose, mannose, galactose, arabinose, lamnose, and uronic acid. 이러한 다양한 오탄당, 유탄당으로 이루어져 있게 된다. 물론 얘들이 이제 화력수에 따라서 침엽수에 따라서 또 수종별로 약간의 기본 당이 틀리긴 하지만 주로 이제 침엽수고 화력수고 다르죠.
These polymers differ from cellulose in having short chain lengths, side chains. There are sometimes branches and sugar monomer other than glucose. 이제 셀룰로즈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분자물, 당으로 이루어진 고분자물을 지는데 얘들은 글루코스로 이루어져 있고 셀룰로즈는 그리고 체인이 사슬형으로 곁가지를 가지지 않고 사슬형으로 된 반면에 헤미셀룰로즈는 곁가지도 가지고 있고 당도 글루코스가 아닌 다른 당들로 주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뭐 그렇다 하는 얘기죠. The type of amount of hemicellulose present in the cell wall of hardwood and conifers differ. 그래서 얘들의 이제 침엽소가 화렵소가 다르다 이거죠. Softwood contain fewer hemicellulose than do hardwood, with mannose being the most common constituent of conifer hemicellulose. 그러니까 conifer hemicellulase는 이제 뭘로 이루어지는 거죠? 만노스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하드우드는 이제 뭐에 있습니까? 이제 그렇지 않은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거죠. 자일로스 is a major constituent of hardwood hemicellulose. 그래서 자일로스는 그 화렵수의 이제 주된 그 헤미셀룰로즈 구성 성분이 된다. Which also contain more acetyl group than that of conifers. 이 아세틸 그룹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코니퍼에 비해서 이제 하드우드가 많이 가지고 있게 된다. 그래서 자일란에 대해서는 자일란 the predominant hemicellulose in hardwood is homo polymer beta 디자일로스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렇듯이 이제 헤미셀룰로즈도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곁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피겨 6-9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곁가지 아세틸 그룹이랄지 뭐 곁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거기에 표시가 평면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 테이블 6-2를 보게 되면 이제 수간에 존재하고 있는 자일로스, 만노스, 아세틸 그룹이 각 수종별로 각기 상이한 것은 상이함을 보여주고 침엽소고 화렵소고 다름을 보여주는 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리그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그닌, the most complex of cell wall constituent is a polyphenolic polymer formed from 3 types of phenyl propan unit. So, phenyl propan unit. 피겨 6-10에 AB에 보게 되면 페닐 프로판 유닛, 그러니까 탄소가 3개 있는 프로판 유닛하고 탄소가 6개 되어 있는 그 페닐 그룹, 페닐 유닛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거기에 이제 그 다양한 코르말릴, 코니퍼릴, 시나필 알코올, 그 다음에 바닐릴, 시링길 알데하이드, 하이드록시 벤젠 알데하이드 이런 다양한 그런 페닐 프로판 유닛들, 페닐 유닛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리그닌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리그닌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번 시간에 보여주었듯이 얼마나 복잡하면 모형도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수종에 뭐 워낙 변이가 많다 보니까 정형화되어 있는 그 모식도는 없고 이렇게 이제 유추해서 모식도를 보여주는 것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애쉬 컨텐트 저번 시간에 다 얘기를 한 내용이에요. 내용이고 그 157페이지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이제 158페이지가 이제 그 건조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인데 이거 한번 보고요. 챕터 4에도 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그림 162페이지를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그 하이드록실 그룹, 셀룰로즈 몰레큘하고 하이드록실 그룹이 어떻게 클러스터링 되어 있는지 워터 몰레큘로 들어간 그런 모식도들이 거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그 워터 수분이 이제 빠져나가게 됐었을 때 인근에 있는 셀룰로즈하고 걔들이 어떤 그 포지션이 바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보여준 것이 피겨 6-1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를 보게 되면 variability, 그래서 이런 그 목재 구성 성분, 그 다음에 또 목재 습도 이런 것들이 이제 수종간, 그 다음에 환경간, 더불어서 지역간, 더불어서 이제 그 환경에 따라서도 다르다 하는 얘기가 그 굉장히 다름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가 거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5페이지를 보게 되면 썸머리가 나와 있어요. 썸머리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들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들이 잘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도 이제 그 목재 부분에서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을 썸머리한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다 알아야 해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서 시험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꼭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또 숙지하시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페이지 16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168페이지는 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목재를 분해하는 여러 가지 인자들, 침해하는 인자들, 이런 것들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목재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목재를 가해하는 인자들이 목재를 침해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처음에는 어떤 현상이 나고 또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겠는가, 침해를 받고 있구나 아니구나라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목재 침해 인자들, 그 다음에 목재를 공부를 했고, 그 다음은 목재와 목재 침해 인자 간에 서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목재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목재 부라는 그런 관점에서 쳐다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집중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재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8주를 공부를 했는데 8주 중에서 목재는 2주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적은 부분이죠. 우리가 4년 동안에 공부해야 될 목재에 관한 것들을 2주 동안 했기 때문에 너무 단편적입니다만 여러분들이 타 시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만하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 목재 부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까지 아무도 코로나에 대해서 피해를 받는 우리 학생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